2019년 1월 첫째 주 이시유가리 양자리 주간 별자리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시유가리가 상당히 단순하게 표현했네요. 이 화성이 이번 주 1월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리 다스리는 곳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밝자마자 양자리를 향해 번쩍하고 강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설날, 일본은 신정이죠. 신정을 설날이라 하거든요. 1월 1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당신은 가장 당신답게 솔직하고 파워풀하고 야심적인 마인드를 마음대로 표출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화성이 2월 중순까지 여기 형제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새해가 밝자마자 문득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기분이 되겠죠. 이거는 화성이 아주 좋을 경우에 양자리 상태가 아주 좋으면 뭐든지 단순하게 이렇게 뭐든지 일을 푸는데 그게 잘 풀려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상하게도 여기저기 섞여 있던 것이 사라져 간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이 양자리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기존의 점성수 이론을 표현하면 화성이 룰러십 위치에 있어가지고 뭔가 일이 쉬엄쉬엄 잘 풀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말을 다 썼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존경하는 사람의 승인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설날은 누구나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느끼는 타이밍이지만 올해 당신이 겪는 시작은 그렇게 매년 찾아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양자리 관점에서 1월 1일 날 화성이 양자리에 들어오는 게 흔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막 좋은 거를 막 여러 가지 썼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쨌든 처음 시작은 괜찮으니까 이번 한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이시유가리 황소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유가리 같은 경우는 한 주는 자기 별자리 다스리는 룰러, 주인 이 행성을 기준으로 주관운세를 연재하고 한 주는 전반적으로 스텔리움 구조, 예를 들자면 어떤 행성들이 특정 별자리에 많이 몰려 있는 걸 기준으로 점성술 연재를 하거든요. 이 특정 행성이 몰려 있으면 이 행성이 몰려 있는 하우스를 기준으로 연재를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몰려있는 행성을 기준으로 이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가정TV 방송에서 유명인의 가족 역사를 조명하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본인에게 보여주는 프로가 있습니다. 테마가 된 그 유명인은 보통 양친이나 조부모의 내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신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경악의 목소리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양친이나 조부모의 내력을 처음으로 알고 나타나는 행동 등을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깊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왠지 수수께끼를 푼다든지 비밀을 밝혀내는 듯한 불가사의한 요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황소자리 상승궁을 놓고 보면 구하우스 쪽이 수성도 들어가 있고 이 토성, 염소자리 기질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이쪽에 몰려 있어 가지고 뭐 예전 고전이나 양친, 부모, 내력, 조부모 이런 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호기심이 이번 주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새해가 밝은 이후 당신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우동생이 테스트에서 높은 득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비밀이나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일들, 가슴에 뛰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듯한 작업일 거라 상대합니다. 그건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TV방송처럼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줬던 수수께끼나 비밀은 꽤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가 들어오자마자 이쪽이 발달되니까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 황소자리는 새해 뭐 각오나 계획을 뭐 학업이나 공부 이런 쪽에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겠죠. 나이가 어릴수록 시험이라든지 뭐 공무원 뭐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히 학업 관련해서 상당히 뭐 계획을 잡으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즐거움, 동기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을 쓴 거는 토성 기질 때문에 토성은 이렇게 집요하게 끈기 있게 오랫동안 공들여야 하는 요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흥미 위주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렇게 흥미를 가질 만한 이런 부분에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20가리는 말했으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별거 아닌 걸 엄청나게 길게 써놨네. 이번 주는 뭐 새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쌍둥이 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나 생활의 전반이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나 싱겁고 재미가 없을까요? 누군가 갑자기 보내준 선물, 생각하지 못했던 나눔, 의외의 권유, 깜짝 놀랄만한 제안, 다른 사람의 사정에 휘말려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빨려들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세계에 접속합니다. 올 연초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휩쓸리는 장면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 블로그에 제 운세를 연재하는 거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한테 휘둘린다든지 대인 사교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말이나 이런 거에 평소보다 신경이 쏠린다든지 할 가능성이 크죠. 당신은 그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즐길 것이고, 신기하게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 안에 흘러가는 시간을 조율하는 듯한 기분 좋은 반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연말은 어느 쪽인가 하면 까다롭고 노이즈가 많은 불안정한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일이 있지 않았나요? 하지만 해가 바뀐과 동시에 그러한 엉망진창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상화의 부분이 당신의 컨디션을 조정해주고 끌어올려주고 밝게 빛을 비추고 드러내주는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순수함이나 뜨거움, 사심이 없는 만 투명한 의지가 마음속에 와닿는 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에 응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무의식 쪽에서 솟아나 연초 당신의 물을 비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지금 쌍둥이 자리 관점에서 이쪽에 대인관계 다스리는 지금 별자리에 다수가 몰려있고 상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특히 목성이 있고 기존의 점성술 관점에서는 목성이 7하우스 있으면 대인관계면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계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과 만남의 새해입니다. 올해 첫째 움직임 대단히 강렬해서 연말연시에 확 하고 시간이 바뀌는 듯한 매우 인상적인 분위기가 휩싸여 있습니다. 대중에도 계자리들은 어떤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새로운 승부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계자리 다스린 달 관점에서 이번 주 본 게 아니가, 뭐 달 관점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주 초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화성 관점에서 접근한 거예요. 화성 관점에서. 특히 26가리는 특정 행성이 별자리 옮겨 다닐 때는 주요 포인트로 섰기 때문에 이번 주 1월 1일부터 화성이 양자리로 들어가는 이벤트가 나오는데, 이게 계자리 관점에서는 명예운이나 자기 꿈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별자리의 위치에 있고, 뭐 전형적인 기본적인 이론 관점에서는 이 화성 상태가 괜찮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계자리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해야만 하는 일의 양과 해야만 하는 일의 혼란스러움은 반드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양이 많아도 혼이 예측이 가능해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심플하게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다지 작업이 많지 않아도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연말은 분명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새해가 밝으면 금세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 이게 이제 화성이 1월 2일부터 들어가면서 시원시원하게 뭐 자기 명예운 관련해서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그 화성은 또 자기 주도, 자기 의지 이런 걸 또 현대 점성술에서는 강조를 하니까 지조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좋다 이겁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뭐 공사 모두 특별한 만남이 있을 듯한 한 주지만 이 만남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듯한 특별한 이야기 서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 주 뭐 20거리는 괜찮다고 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사자자리 20거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당신이 있을 머그컵을 고른다고 하면 어떤 색이나 모양으로 할지는 매우 자유롭고 적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머그컵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이상적인지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마시는 양에 맞는 사이즈, 크게 맞는 무게와 형태, 손잡이가 제대로 달려있는지, 잡기 편한지 등등
나의 자유로운 취향 발산과 관한 또 다른 곳에 있는 머그컵으로서의 기능이 검토됩니다. 화가가 도구를 고르고 그리는 기술을 훈련하듯이 아이디어나 이미지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상 없을 정도의 커다란 스케일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시간을 살리려 하고 있으며 그 창조성을 확실히 구현해 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기술, 지식 조건을 이번 주 확실히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자자리 관점에서 이번 주에 이 사수자리 쪽에 스텔리움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요 위치가 뭐 오하우스라고 하고 뭐 창조, 창의성 이런 걸 다스린다고 현대 점성술에서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상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상태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데 이쪽이 발달하는 게 창의성, 창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준비하는 뭐 도구 이런 거에 대해서 고안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많은 생각이나 계획을 잡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간만에 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쯤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을 듯 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는 짐을 싸거나 목적지에 대한 사전조사, 강단한 어학습득 같은 최대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뭔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뭔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워나간 작업이 발생합니다. 이거 왜 이런 표현 썼냐면요. 이거 지금 화성 이 화성이 또 외국은 다스리는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흉곽이 수소 흉곽이 딱 쳐가지고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먼 곳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뭐 빼먹는다든지 준비가 좀 소홀해가지고 후회를 하거나 소소하게 후회를 하거나 뭐 엄청 큰 후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하게 후회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행 가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사전 조사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처녀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와 밝음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깔끔히 해방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를 상대로 혼란스럽던 고민이 쓱하고 사라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갑니다. 당신 스스로도 지나치게 고민했던 일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고집만 피우던 부분이 있었지도 모릅니다. 해와 함께 그런 부분이 가벼워지고 긴장이 풀려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까지 살펴보면요. 그냥 화성이 처녀자리 관점에서 대인관계라든지 연애운 다스리는 궁에 위치해 있으면 정말 기초적인 기초 점성술 관점에서 주위 사람 뭐 연인 뭐 연애운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거든요. 게다가 뭐 태양하고 목성 흉곽도 있고 이러니까 그동안 스트레스를 뭐 연애인지 뭐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이 물고기 자리에 있던 화성이 양자리로 넘어가면 이제 처녀자리도 이런 화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그런 게 풀렸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사랑이 태어나는 듯한 시기입니다. 사랑은 종종으로서 약점이나 아픔을 이해하는 부분에 생겨납니다. 이번 주 누군가의 혹은 누군가의 눈물샘이 터지는 상황에 있어서 여기서 새롭고 특별한 오랜 시간을 버텨가는 사랑이 활짝 싹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또 현대점성술 관점이죠. 현대점성술 관점에서 수성이 염소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처녀자리 관점에서는 연애운으로 보거든요. 오하우스에 또 이렇게 행성이 들어가면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현대점성술 관점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에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버텨가는 사랑이 활짝 싹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또 뭐 고전적 서술 관점에 들어가면 뭐 어렵다, 힘든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연애운 들어온다니까 좀 참고하시고 저는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 26가리의 의견을 뭐 동의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네,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천칭자리 22거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부국절 같은 분위기의 한 주입니다. 이젠 됐니? 아직 이하를 반복한 다음 이젠 됐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한 주인 것이죠. 최근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나 상대가 어디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거나 서중은 누군가가 원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건네주지 못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번 주 기준으로 보면
보이드 한다고 하거든요. 점성술 이론에서 어떤 자기 별자리 다스리는 행성이 어떤 행성과도 지금 각을 맺지 않는 이런 현상 보이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면 이것도 뭐 학설이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이렇게 어떤 행성과도 에스펙트 맺지 않는 걸 안 좋게 보는 점성가들도 꽤 많죠. 특히 고전 점성가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유추되는 건 있지만 이거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에서 이번 장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26가리 관점에서는 천칭자리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해방될 듯 합니다. 혹은 단계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위에 두 가지 상황이든 이젠 됐어라는 소리가 들린 다음 당신 그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상대방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은 징글벙글 웃으며 나와서 빨리 찾아줘서 고마워라 설레잡기 답잖아 한마디를 건네줄 것입니다는, 이게 이제 지금 1월달 넘어가서부터는 금성하고 또 대인관계 다스리는 화성하고 또 길각 맺고 또 화성이 7하우스에 있고 이래가지고 뭐 연애운 관련해서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영적 날씨 관점에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고, 뭐 대인관계 면에서 어느 정도 좀 안 풀렸던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 좀 트이는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정관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기분 좋은 바쁨에 둘러싸일 듯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 부탁을 받는다든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 부탁을 받는다든지 등 그러한 종횡무진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면이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감사 인사도 받습니다. 친구라고 가격을 낮게 쳐주는 일 등은 전혀 없고, 당신의 기술의 특별함 등에 대해 이해를 해주고 자기보다 실력이 높다고 인정을 해줄 듯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것은 기쁜 일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고 감사를 받는 일은 더욱 기쁜 일입니다. 이번 연초는 당신이 그러한 장소에 서서 조금 더 기술을 연마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게 이제 현대 점성술하고 고전 점성술 차이가 보이죠. 왜냐하면 이 고전 점성술 관점에서는 금성이 정갈자리에 있으면 절대 좋게 안 봅니다. 안 좋게 보는데, 현대 점성술에서는 금성이 뭐 정갈자리에 있든지 양자리에 있든지 한다고 무조건 안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성이 대인관계, 대인을 다스리는, 대인이나 연애 이런 걸 다스리는 금성이 지금 정갈자리 안에, 자기를 다스리는 별자리 안에 들어온 거는 뭐 대인, 사교관계 이런 쪽에서 좋고, 또 정갈자리를 다스리는 화성이 양자리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은 또 이 순수한, 이 화성의 순수한 힘을 얻기 때문에 뭐 자기의 스킬이나 실력, 뭐 이런 잠재성 관점에서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뭐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든지 요리를 잘한다든지 뭐 특정 기술이 있으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특히 뭐 5하우스라든지 6하우스 영향력 관점에서 뭐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든지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좋고 그럭저럭 사람을 만나면은 호의를 받을 수도 있고 좋다고 해석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처음 시작부터 좋으니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사수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의 밝음과 동시에 정열의 감성이 차오릅니다.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욕을 느끼는 시기이긴 하지만 올해 당신의 의욕에는 그런 일반적인 의욕을 아득히 능가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며 원하는 건 얼마든지 손에 넣을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시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의지가 강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냥 뭐 이건 아주 쉽죠? 사수자리 다스리는 목성이 자기 별자리에 있고 뭐 금성하고 합을 하고 상태가 꽤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뭐 좀 있으면 화성하고도 길각 이벤트가 나올 것 같군요. 예, 그래서 좋다는 거죠. 예. 당신의 사랑과 야심 욕망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통해 힘차게 흘러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지금 나에게 어떤 커다란 힘이 있으며 어떤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생생히 깨닫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뭔가 갖고 싶은 것과 만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어릴 적 좋은 데에서 본 드레스를 동경해 그 동경이 후일 자신의 진로로 이어져가는 스토리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주 당신이 만난 건 그런 스토리의 입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돈을 원한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야심은 요즘 그다지 인기가 없는 경향도 있어 보이지만 이번 주 당신이 이상하리 많고 심플한 무력, 금전을 품고서 그 스스로 긍정하며 받아들이며 앞으로 여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이쪽에 또 발달돼 있어서 이쪽에 사수자리 관점에서 이쪽 재음울음 쪽이 또 이 스텔리움 염소자리 스텔리움에 발달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네요. 그리고 근사한 사랑의 이야기도 이번 주 스타트 됩니다. 본격적인 사랑의 물줄기에 휩싸이는 건 실일 이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의 욕구를 긍정하고 스트레이트로 승부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7일 이후라는 표현은요, 이 금성이 한 7일 뒤쯤에는 사수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염소자리 26거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과 사 중 당신 어느 쪽이 중요한가요? 물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따라서 지금 공적인 쪽이 중요해, 지금 사적인 쪽이 중요해라는 식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연말연시 필시 염소자리를 주력하는 부분 프라이빗 사적인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직위나 입장이 아닌 개인으로서 이런 그것도 아래에 있는 걸 일식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평소 이상으로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혹은 당신이 말을 거는 상대방 역시 이건 왜 이렇게 이 블로그를 주석을 많이 달아놨지? 의역을 그냥 하시지 왜 이러시고 있지? 하여튼간에 이거는요, 이번 주에 염소자리가 상당히 파워풀한 시기에 염소자리 쪽 행성이 이렇게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자기 자신, 특히 염소자리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사회주의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집중할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근데 딱히 좋고 나쁘고 이런 표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새해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일 당신은 별자리에서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 일식은 중요한 스타트의 시기이며 이날을 전후로 당신 역시 특별한 별의 스타트 라인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2010년경부터 생각했던 일이나 2017년 말부터 계획했던 일을 이때쯤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남몰래 진행해온 일들을 이제 당당히 발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 표현 썼냐면요. 이거는 이게 점성술 이론으로 솔라 리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돼요. 이 태양이 지금 이 해왕성하고 명왕성하고 합을 하고 또 해왕성하고 지금 섹스타일 들각을 이루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염소 자리에서 작년에도 발생했을 거고 올해도 또 발생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명왕성 관련해서 명왕성이 이제 염소자에 있을 동안은 10년경부터 이런 표현 쓴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운이 한 번 더 돌아오니까 그 전에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 생겼다면 이번 연도에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게다가 염소자리에 태양이라는 별이 있으니까 그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있을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역시 기lum하고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시계의 바늘 돌아가는 것처럼 루틴과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물병자리 26거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맨 뒤에 할 말을 써놓고 위에 거는 그냥 약간 인사치레 비슷한 표현을 써서 그냥 읽어볼게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것이 실은 가장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어져 가면 언젠가 원래의 장소에 돌아옵니다. 별자리 점에서 사용하는 홀로스코프라는 원반도 원반이라고 할 정도로 둥급니다. 별은 점점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또한 어느새인가 가까워집니다.
나에게 가장 먼 것인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마음속에 멀리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의식 속에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뇌리에 지금 무언가 이미지가 떠온다면 그 이미지가 부각되어 보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올 연초 갑작스럽게 정면에서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해오는 당신에게 해방이나 착지, 안동화, 포옹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상호 이해나 다시 맺는 인연, 사랑의 부활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월 1일부터 화성이 양자리에 들어갔는데 금성하고 길각을 이루고 있고 뭐 구하우스 로드하고 길각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거죠. 해가 바뀐과 동시에 당신의 세계는 크게 분주해지고 또한 확확 움직이고 배우고 머릿속이 뜨고 지적 활성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말 못하고 누구도 볼 수 없는 부분에는 신기한 평온에 휩싸인 커다란 드라마가 전개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위에 말한 조이며 해요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번 주 물병자리 같은 경우는 이 사회생활 관련해서 행성들이 모여있는 반면에 또 자기를 다스리는 토성은 12하우스라는 은둔, 비밀 이런 곳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중적인 면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본인이 야망 같은 거 이제 세에 들어가면서 야망이나 큰 계획 이런 게 있는 동시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야망이나 자기의 뭐 포부나 희망 같은 걸 뭐 친구라든지 사교 활동하면서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속으로 품으면서 감추는 이런 상황이 평소보다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 물고기 자리 26가리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경부터 경체를 할 수 없는 분주함 속에 있었다고 할까요? 혹은 뭔가에 자족당하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적인 승부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로 괜찮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의 부재를 떨쳐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연말 영치를 경계를 그런 초조함이나 망상에서 깔끔히 해방될 듯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화성 때문이에요. 화성이 11월쯤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 자리 안에 들어오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 들어오니까 뭐 안 좋다 그동안 안 좋았지만 1월 1일부터 화성이 물고기 자리를 벗어나면서 뭐 물고기 자리 다스리는 목성도 지금 명예운 다스리는 쪽에서 안정화가 돼 있다. 뭐 이건 제가 이번 주 제 운세에서도 이런 말을 해서 뭐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이번엔 새해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 뭐 건설적이거나 뭐 잘 풀릴 것 같다. 자금이 수그러진 다음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선택지는 가능성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6일 전 어떠한 성감이 당신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내의 길은 이거야라는 확신이 생기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2019년 물고기 자리들은 지금 목성 상태가 좋고 게다가 2019년 내내 목성이 2019년 거의 연말 때까지 10하우스 앵글 포인트에서 유지되어 있고 고전 점성술 관점에서는 또 뭐 도모사이 일어난다고 엄청나게 좋겠다 대화를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좋다고 봤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